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할 만한 문학 개념어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관조적 태도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수능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들 보면요. 이 관조적 태도가 심심하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지만 정작 제대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사전을 검색해봤더니 더 모르겠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단어인데요. 오늘 화자의 태도 중에서도 관조적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어조 안에는요, 정말 많은 어조가 있어요. 우리 수능 개념 최서희의 국어 단판 이 안에는요, 화자의 어조를요, 제가 표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관조적 태도가 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선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아봅시다. 볼 관자에 비출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거야, 일단. 이 본다는 게 핵심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본다라고 나와 있죠. 요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한 거 여러분 보이죠? 일단 고요한 마음?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업된 마음으로 막 보면 안 되나? 안 돼요. 자, 관조적 태도는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춰보는 겁니다. 자, 현실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무관심하게 보거나 대하는 것. 자, 여기서 포인트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무관심하게 잖아요. 일단 1번 표현을 익혀두고요.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관련된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봤을 때 내가 사전이야? 내가 막 사전 다 외우고 다닐 거야?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종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요. 관조적 태도가 딱 나오면 일단 거리를 두고,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제가 한번 키워드를 만들어 봤어요. 화자가요, 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그거 답할 수 있으면 이 시는 여러분이 이해한 겁니다. 이때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 화자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시적 대상이라는 건데요. 이 시적 대상을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태도, 그게 바로 관조적 태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거리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보통은 나 또는 우리 라는 식으로 시의 표면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화자를 싹 숨기고요,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고요, 대상만 노출시키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상에 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럴 때 주로 관조적 태도가 많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작품이죠.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이거 제목 보세요. 산에 유, 있는, 화, 꽃. 산에 있는 꽃, 산에 피는 꽃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화자가 산에 피는 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핀다고 얘기하구나. 꽃이 피네. 한 번 더 반복했네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자,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가을을 줄여서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계속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꽃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얘들아, 우리 시에서 혼자서 나오면 고독이야. 외로움입니다.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꽃이 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꽃이 어떤 상태로 피냐? 혼자 피어 있대. 외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이번에는 화자가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저 화자의 눈에 보이는 새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새가 왜 산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이번에 산의 꽃이 뭐한다? 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역시 반복하고 있죠. 이 시가요. 정말 재밌는 게 전체 다야. 1년, 2년, 3년, 4년을요. 쭉 일렬로 늘어놓고요.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길이만 봐도요. 이렇게 외산자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점점 그 1년과 여러분 4년이요.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너무 재밌는 작품 아니야? 근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화자가 꽃과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화자의 눈에 보이는 꽃과 새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얘기할 뿐인 거죠. 이런 거 무슨 태도다? 그렇지.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이 대상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조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꽃, 새 이런 것들은 자연물이네? 존재하는 것들이야. 자, 존재하는 것들 안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존재하는 것들은 피고 진다. 이 순환성의 원리, 자연의 섭리잖아요. 자, 피고 지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은 외롭네.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작품만 더 볼게요. 역시나 관조적 태도예요. 자,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작품인데 자, 얘는요. 산에 피는 복숭아꽃에 대해서 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산도화 복숭아꽃이죠. 두어송이가 송이 버는데 벌어지는데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이라는 건 비유법인데 그만큼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얘기겠죠. 이번에 사슴으로 시선이 옮겨가네요.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와우. 화자 어디 있어? 표면에 등장해 안 해? 안 해요. 자, 화자가요. 그저 눈에 보이는 산, 그리고 꽃, 그리고 물, 그리고 사슴에 대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런 거 우리 무슨 태도다? 관조적 태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뭐가 보여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이 막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대로를 독자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바로 그겁니다. 관조적 태도 이제 정확히 알겠죠? 시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는 선지 중에 하나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짠! 쌤서희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둔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수능 국어 개념들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